시간 강의해 온요 특수 렌즈입니다. 이 특수 렌즈라는 거는 뭐 일반적인 렌즈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디지털 사진에서는 일반적인 렌즈가 돼버렸습니다. 이 아날로그 사진에서만 해도 진짜 특수 렌즈라고 할 정도로 귀하고 또 비싼 렌즈가 이런 렌즈들이었는데, 이 특수 렌즈에 해당되는 게 뭔지 그걸 잠깐 간단하게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구면 렌즈 또는 저분산율 렌즈인데요. 이 필름 카메라에 사용하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할 때 렌즈에는 비구면 렌즈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특수 렌즈로 있었는데 아주 진짜 극히 일부에 아주 진짜 비싼 그런 렌즈에 한 장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특수 렌즈가 이 비구면 렌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분산율 렌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L 렌즈다, 뭐 ED 렌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필름 사진 시절에는 아날로그 카메라에 사용했던 이 수동 렌즈에는 이 저분산율 렌즈가 있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써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전자식 바디에, 필름 카메라 중에서도 이 전자식 바디에는 저분산율 렌즈라는 게 사용이 됐는데 상당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이나 진짜 자기가 그 렌즈를 통해서 뭔가 찍어야 되겠다 할 정도가 아니면은 이게 쉽게 구하고 사용할 정도의 그런 일반적인 렌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것도 특수 렌즈 중에 하나였고 상당히 비싼 고가 렌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이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면서 아주 그냥 평범한 렌즈가 돼버린 게 이 저분산율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비구면 렌즈는 아직도 아날로그 필름 시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대중화된 렌즈는 아니다. 굉장히 비싼 렌즈에 해당되는 특수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구면 렌즈라고 딱 나온 건 없고 일반 렌즈에다가 좀 비싼 렌즈에 비구면된 렌즈가 몇 장이 들어가느냐, 뭐 한 장이 들어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렌즈죠. 저분산율 렌즈라는 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저분산율 렌즈라는 거 있는데 비구면 렌즈라는 게 이렇게 별도로 나온 건 아니고 일반 렌즈에 비구면 렌즈가 첨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상당히 비싸고 특수한 렌즈가 비구면 렌즈고, 지금까지도 이 저분산율 렌즈는 아날로그 카메라 시절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전자식 필름 카메라에서는 사용이 되어 왔었는데 굉장히 특수한 렌즈에 해당됐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였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렌즈는 아니었다. 근데 디지털 사진 시절 지금은 저분산율 렌즈만큼 일반적인 렌즈가 돼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비구면 렌즈나 저분산율 렌즈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왜 이런 렌즈들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렌즈에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수차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렌즈든지 간에 렌즈에는 수차가 있습니다. 수차. 이 수차가 뭐냐면 지금 우리 자료 사진에 나와 있듯이 중앙으로 들어간 빛과 주변으로 들어간 빛이 굴절률이 변해서 이 초점 맞는 위치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 맞는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정확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긋나 버리니까 초점의 선명도가 떨어지고 렌즈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중앙으로 들어간 빛, 주변으로 들어간 빛의 그런 빛의 굴절도가 틀려져서 초점이 맞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렌즈의 수차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초점이 불선명해지는 렌즈가 갖고 있는
결점, 단점을 우리는 렌즈의 수차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렌즈에는 렌즈의 수차가 다 있다. 그래서 좋은 렌즈는 이 수차가 좀 적게 나오는 거고, 싼 렌즈들은 이런 수차가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100% 수차를 제거한 렌즈도 있다라고 광고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어떤 렌즈든지 간에 이렇게 수차는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수차가 생기냐면은 이 렌즈가 구면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까 비구면 렌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렌즈를 여기 뒷면처럼 이렇게 비구면화하게 되면은 이 수차를 최소화 아니면 거의 없애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렌즈가 구면이기 때문에 이런 수차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렌즈가 구면인 거하고 상관없는 수차는 색수차라는 거가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수차는 렌즈가 구면이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구면 수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런 렌즈의 구면을 비구면화 그러니까 평면화 시키는 거죠. 평면화 시키면 렌즈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나온 렌즈가 비구면 렌즈인데 그 렌즈의 그런 그 평면 비구면화 시키는 작업이 상당히 엄청나게 정밀하고 이 고도의 기술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비싸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그 렌즈를 비구면화해서 만들어진 그런 렌즈가 이 비구면 렌즈고요. 그 다음에 이 렌즈의 수차 중에 색수차라는 게 있는데 그 렌즈가 구면인 거하고 상관없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틀려져서 그 초점이 어긋나는 현상인데 그게 색수차라고 그러고 그런 거를 보완해준 색수차를 보정해준 렌즈를 이 저분산율 렌즈라고 얘기해서 뭐 분산율을 어떻게 해가지고 초점의 선명도를 높여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기계적인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렌즈들을 우리는 또 그러니까 색수차를 제거해서 상의 선명도를 높여준 걸 저분산율 렌즈고 일반적으로 그 렌즈의 구면의 단점을 극복해서 평면화시켜서 만들어준 렌즈가 비구면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브랜드마다 이 특수 렌즈를 표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뭐 가장 뭐 지금은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와 있지만 필름 사진 시절에는 니콘하고 캐논이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논에서는 이런 그 저분산율 렌즈, 그러니까 색수차를 극복해서 분산율을 높여줘서 뭐 색수차를 극복한 렌즈를 우리는 로우 해갖고 저분산율 렌즈의 그 로우의 이니셜을 L자를 붙여서 이 L자가 붙여져 있는 게 이 저분산율 렌즈였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이게 럭셔리로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그 렌즈의 가장 그 우수한 기능만 그 첨단적인 기능만 집어넣은 그런 거를 갖다 뭐 저분산율도 그렇고 비구면도 그런 것들이 첨가된 그런 렌즈를 L렌즈라고 그러는데 필름 카메라에 사용됐던 EF 렌즈라고 해야 되나 EF 바디에 맞았던 이런 렌즈들은 이 L렌즈라는 게 저분산율 렌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니콘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작게 나왔지만 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논은 L 그리고 빨간 태가 둘러져 있고요. 니콘은 ED, 엑스트라 디스퍼전 그래가지고 이 저분산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태가 둘러져 있어요. 금태가 뭐 이런 식으로 ED 렌즈하고 L 렌즈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에서는 아포라고 그래가지고 APO 아포 렌즈라고 그래서 그 요것도 마찬가지 저분산율 렌즈로 사용됐던 세 가지 렌즈들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뭐 캐논은 그 로우 저분산율로만 있다가 지금은 이제 럭셔리로 바뀌었다고 그랬고요. 이 니콘 같은 경우는 이 나노 그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노 크리스탈 코팅 그래가지고 그 이것도 마찬가지 저분산율 렌즈에 다양한 그 렌즈의 그 성능을 추가시킨 이런 특수한 렌즈 고급형 렌즈를 N자가 붙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지금 우리 필름 카메라에 사용하지 않는 VR이라고 해서 이게 저 뭡니까 떨림 방지 기능이죠. 캐논 같은 경우는 I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필름 카메라하고 상관없어. 필름 사진하고는 전자식 바디에도 VR 렌즈가 없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아날로그 카메라의 바디에는 이런 기능은 뭐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 우리는 이 특수 렌즈다라고 얘기하고 디지털 카메라에서 뭐 특수라고 붙일 정도가 아니 일반적인 렌즈가 돼버렸지만 비구면 렌즈 빼고 이 필름 사진 특히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는 특별히 진짜 특수 렌즈에 해당되는 그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던 굉장히 고가의 초정밀 렌즈로 평가받았던 렌즈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특수 렌즈가 하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시프트 렌즈라는 건데 어떤 카메라 브랜드에서 뭐 PC 렌즈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몸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긋나요. 이게 뭐냐면 대형 카메라에서 이 시프트 기능을 해주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가 대형 카메라 할 때 무브먼트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초점면 이동이라든가 왜곡 수정 같은 걸 해주기 위해서 이 카메라의 프론트나 백을 갖다가 막 꺾어주고 돌려주고 하는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라이스 폴, 시프트, 틸트, 스윙 뭐 이런 것들이 무브먼트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 시프트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은 건물들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이 생기잖아요. 밑에는 크고 위쪽으로 갈수록 꼭꼭 시점이 만날 것 같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이 시프트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저기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똑바로 선 건물로 만들어주는 이런 렌즈가 시프트 렌즈다. 또 다른 브랜드에서 PC 렌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그러니까 대형 카메라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면 뭐 저런 특별한 렌즈가 필요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축 사진이나 이런 쪽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이런 시프트 렌즈고 뭐 일반 촬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할 일이 아니라 거의 사용할 일이 없죠. 저는 뭐 이 교육용으로 하나 갖고 있긴 하는데 한 번도 찍어보진 않았어요. 찍어보진 않았는데 찍어봐야지 하다가 이게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오고 또 필름 카메라에다 그거 필름 넣고 하려니까 또 귀찮고 번거롭고 있어요. 저도 참 문제가 많은데 나이가 먹을수록 하여튼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시프트 렌즈고 일반 촬영에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 건축 사진 쪽으로 특수한 분야에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왜곡을 수정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밀함을 좀 더 강조시키고자 할 때는 이런 렌즈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렌즈의 그런 초점을 수정해줘서 선명도를 높여주는 이런 렌즈가 우리하고 밀접한 그런 특수 기능을 갖고 있는 렌즈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시프트 렌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렌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분산율 렌즈에 대한 거하고 비구면 렌즈에 대한 거 그다음에 렌즈의 수차가 뭔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